네,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A2G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수들의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선수들은 또 몸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애리조나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날씨가 좀 춥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훈련에는 지장이 없이 선수들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스프링 캠프지에서 드디어 첫 번째 실전 또 연습 경기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을 치르고 이제 귀국을 하면 시범 경기 일정에 맞춰서 또 선수들이 움직일 텐데, 일단은 지금 WBC 대표팀에 나간 선수들 없이 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정말 다치면 안 되고,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첫 실전인 만큼 몸을 잘 결과에 상관없이 끌어올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개막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잘한다고 그게 또 개막과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컨디션들이 또 늦게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상만 조심해서 포지션별로 경쟁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WBC 멤버들이 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지난해 12승, 최연소 구단 최연소 10승을 달성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이었어요. 잘 던질 때는, 특히나 이제 승리 투수를 가져갈 때는 실점이 좀 적고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했는데, 무너질 때는 정말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좀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을 야구 때 등판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어졌는데, 이민호 선수가 사실 데뷔 시즌 빼고는 가을 야구에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2시즌 동안 가을 야구에서 등판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글쎄요, 불펜으로는 대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쓸 거였으면, 제가 요번 주말에 논스톱 토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플러코 뒤에라도 좀 붙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몰랐겠지만, 여전히 시즌 막판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투수라도 더 아끼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김윤식 뒤에 급할 때 붙였으면 어땠을까. 혹은 4차전에서 시리즈가 어쨌든 열세지만 경험이라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켈리를 불펜 대기를 시키더라도 이민호를 먼저 한번 내봤으면 어땠을까. 이게 단기전이 일단 중요하긴 해요. 예, 성적을 내야 되고 실전이지만, 그래도 시리즈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또 9위가 긁힐 때는 아무도 못 치는 또 이민호의 공이 그래도 한 3이닝 정도라도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민호를 어쨌든 선발로 던질 수 있는 자원을 쓰지 못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올해 분명히 4선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도 이민호까지는 좀 상수로 놓고 싶지만 이민호가 흔들 때를 대비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잘해야 된다 분발을 촉구를 했고, 이민호 선수가 이제 기복이 좀 지난 시즌에 심했던 원인을 본인은 멘탈로 판단을 했습니다. 멘탈 문제, 조급해지는 부분, 대량 실점하지 않아야겠다는 좀 강박감이 있어서 투구 템포도 조절하지 못했고, 그게 또 마운드 위에서 감정으로도 드러나기도 했고, 실제로도 대량 실점 이후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결국에는 9위도 중요하고 구속도 중요하고 구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이제는 1, 2년차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프로에서의 경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멘탈을 좀 갖춰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멘탈도 본인이 또 알고 있으니까 잘 할 것 같고, 2023 시즌에는 이제 패스트볼 슬라이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새로운 무기들, 커브와 체인지업을 마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 각오를 좀 다지고 있고, 본인도 위기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김윤식 선수가 지난해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었고 국가대표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민호 선수는 올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상무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민호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12경기에 모든 걸 걸겠다라고 각오를 좀 다지고 있고, 또 본인의 목표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승선, 이거에 또 목표를 잡고 있고, 목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를 하고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팀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황저우에 또 김윤식 선수가 나가고 본인이 안 나가더라도 그러면은 또 상위 선발로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더 좋은 투수들과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뭐 어떻게 선발을 4선발, 네 번째 선발로 시작을 하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다 보면 뭐 외국인 투수 만날 때도 있고 더 좋은 선발 투수들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지 않고 사실은 이민호 선수가 4, 5선발급 투수랑 매치업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끔 로테이션이 뭐 김광현이나 뭐 뷰캐넌이나 뭐 수아레즈나 이렇게 좀 더 앞에 있는 선발들을 만났을 때는 투구 내용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 투수에 개의치 않고 본인도 좋은 공을 던지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두 가지죠. 결국에는 멘탈과 구종 이 두 가지를 잘 보완을 해서 올 시즌 든든하게 뭐 승수에 상관없이 평균 자책점도 내리고 승리 기여도도 또 양수를 기록을 해서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뭐 12승 이상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연기한 이정용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이정용 선수가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상무에 가서 선발 수업을 받는다, 마지막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조급했다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상무를 안 가고 한번 본인이 스스로 딱 결정을 한 이후에는 멘탈을 좀 다잡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더 편해졌다. 한번 밀었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고는 뭐 어떻게든 병역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것 같고 비시즌에 이제 새벽부터 개인 훈련을 하면서 5kg 정도 중량을 했다고 합니다. 벌크업을 해서 구속이 좀 더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그 플레이오프의 또 충격에 홈런 허용이 이 선수에게는 좀 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상승하는 게 본인의 목표고 대표팀 선수들이 나갔을 때 이제 본인이 박명근 선수나 뭐 윤호솔 선수나 성동현 선수나 함덕주 선수나 이유찬 선수나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정우영 고우석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정용 선수가 이 선수도 사실은 기록은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기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복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역시 피홈런도 적고 이 선수가 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타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멀티이닝도 써할 수 있지만 가끔가다 이제 무너지거나 피홈런을 맞을 때나 카운트를 좀 불리하게 가져가면서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들을 좀 더 줄인다면 또 완벽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선발로 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또 마지막 군 입대 전의 마지막 시즌인 만큼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우석 선수 역시 국가대표팀에 지금 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도쿄올림픽 하늘전에 이제 그 탭댄스를 좀 떠올렸던 고우석 선수. 그때는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대2 그때 당시에 중결승 경기 일본과의 경기에서 8회 이제 1루에 베이스 커버 미스를 해서 또 주자가 쌓이고 또 싹쓸이 3루타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내주고 말았는데 그때 많이 또 울었다고 하죠. 그때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구위, 멘탈, 제구, 구속 모든 게 실력이 부족해서 나온 플레이 실수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랑은 또 다르니까 고우석 선수가 이 이후에 세이브왕도 하고 블론 세이브도 많이 줄고 공의 구위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국가대표팀에서는 글쎄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국제대회에서는 압도적인 마무리 리그에서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이런 트라우마들을 좀 이겨내는 피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앞두고 이제 본인이 루틴이 생겨서 루틴에 맞춰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투구에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컨디션이 올라오는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더 보여서 올해 고우석 선수가 팀에서나 대표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첫 경기 호주전에 모든 걸 다 맞추고 WBC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을 낸 다음에 이제 팀으로 와서도 또 든든하게 수호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대표팀 트라우마를 제발 좀 반드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팀 두 번의 실전 경기에 나선 정우영 선수 두 경기 다 나왔어요. 고우석 선수는 한 번은 불펜, 한 번은 또 그냥 피칭 안 하고 연습 투구만 했고, 정우영 선수는 두 차례 모두 실전 등판을 했는데 모두 이제 몸에 맞는 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NC의 안중열 선수 헤드샷을 맞췄고 또 기아전에서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왔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WBC 공인구가 KBO 리그에서 쓰는 공보다 좀 미끄럽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아니면 정우영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으나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투구 폼에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우타자를 만날 때 어깨가 조금 일찍 열리는 현상 때문에 그걸 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음 등판부터는 조정된 투구 폼으로 던지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WBC 대표팀 공인구가 미끄러워서 투심이 더 잘 떨어지는 것 같다고, 공인구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도 이제 감을 좀 찾아가야죠. 그래서 대표팀에서 또 옆구리 투수로서 뭐 고영표 선수라든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또 올해 다시 던지기로 한 포심 패스트볼, 요 두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임창용 선수가 이 공구 WBC에서 이치로한테 맞긴 했지만 그 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공이. 예, 그것만큼 정우영 선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이 선수가 대표팀 평가전에 등판하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김윤식 선수도 이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투구 페이스가 좀 늦어져서 앞선 스프링 캠프들에서도 이 김윤식 선수가 좀 못 만들어지는 게 좀 늦어져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페이스를 좀 빨리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투수들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늦어져서 앞선 두 차례 평가전엔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불펜 피칭을 더 자주 실시하면서 몸을 좀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 배영수 투수 코치, 정현욱 투수 코치가 보는 앞에서 불펜 피칭을 또 전력으로 던졌다고 하고, 이제 체인지업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체인지업과 패스트볼 위주의 불펜 피칭을 했는데, 정현욱 투수 코치는 제구가 너무 좋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강철 감독 역시 김윤식의 체인지업이 좋아진 것 같다, 더 좋고 인상적이다 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 코치들의 또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김윤식 선수도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은 씩씩하게 던지면서 김윤식다운 모습으로 또 국제대회 데뷔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캠프 절반을 지나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실전 경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실전 경기 소식들, 대표팀 소식들까지 스프링 캠프 A2G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